다음에 뭐 배우지? 다음 배우는 건 이제 3단원 닮음입니다. 수학적으로 닮았다라는 표현을 인정할 거예요. 오늘부터는 닮음. 자, 닮음과 비교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합동이요. 중1 때 합동 배웠죠. 합동은 뭔데? 두 도형이 옮겨봤더니 완전히 포개어지는 순간을 합동이네라고 불렀죠. 자, 근데 이제부터 뭐냐면, 자, 닮음의 뜻은 보자. 첫 번째, 오케이, 한다. 시작. 보자. 자, 우리가 두 도형이 있을 때, 두 도형 중 한 도형을, 하나의 도형을 다른 한 도형에게 축소, 줄이는 거, 확대, 늘리는 거를 이용해서 포개일 수 있으면 저희는 두 도형을 닮았다라고 부를 거예요. 부른다. 다시 두 도형 중 하나의 도형을 다른 도형으로 확대 축소를 이용해서 포개일 수 있는 느낌을 닮았다라고 부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자. 자, 예를 들어 한다. 자, 쌤의 그림 좀 보자. 책 한번 어디요? 자, 찍이야. 오케이. 안 봐준다니까. 책 한번 앞을 봐. 찍이야. 오케이.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각형변을 2cm로 잡을게. 여기를 4로 잡을게. 여기를 3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다른 옆에 있는 도형을 내가 편의상 4, 편의상 8, 편의상 6으로 부를게요. 자, 이런 느낌일 때 두 도형은 닮았다고 부릅니다. 왜? 핸드폰으로 가져와서 이걸 줌인 이렇게 확대하면은 똑같아지겠죠? 반대로 얘선 이렇게 줌아웃이 뭔지 알겠지? 이렇게 땡겨. 그럼 똑같아질 거예요. 자, 이런 두 관계를 서로 닮음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때 수학자들은 닮았을 때 닮음을 한글로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기호로 씁니다. 자, 얘들아, 대문자 S를 90도 회전시키면 돼요. 바로 닮음의 기호 S를 씁니다. S를 90도 회전시켜서 씁니다. 오케이? 이거 쓰는 거 연습해야 돼. S를 90도 회전해서 적용. 오케이? 마치 그 뭐라 해야 되지? 무한탄 기사나 그거 말고 그냥 뭐 갈고리? 그냥 갈고리 모양이죠. 오케이? 자, 근데 닮음을 쓸 때도 순서가 중요해요. 닮음을 쓸 때 뭐 하자? 순서가 중요하다. 지켜야 돼요. 이거 만약에 ABC라고 치면은 얘가 DF라고 치면 그때 삼각형 앞에 거 A 갔다가 B 갔다가 C 간 거, 여기서는 B 갔다가 E 갔다가 F 간 거. 그때 저희는 닮음의 기호를 이렇게 S자를 돌려서, 원래 합동은 이거였잖아. 짝대기 3개. 근데 멋이 없었지. 이거는 멋이 없어요. 짝대기 3개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닮음 좀 멋있게 S를 90도 회전시켜서 적는다. 오케이? 순서 지켜야 돼요. 자, 근데 이때 순서를 지키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거기 다음 용어가 나옵니다. 다음 용어 뭐죠? 바로 확대 축소했을 때 포개어진다 하면 그때 각각의 대응하는 점, 즉 비슷한 자리를 사람들은 대응한다고 불러요. 자, 대응이라고 부를게. 대응. 마찬가지로 내 그림상 B는 이쪽 동네에서 E로 대응이 되고요. 다음은 이쪽 C는 저쪽 멀리 있는 도형의 공간에서 F랑 대응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때 수학자들은 서로 연결되는 점, 대응점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두 개씩 짝을 지는데요. 대응이야. 대응점. 오케이? 점만 있을까? 아니에요. 대응변. 자, 대응변도 있습니다. 이 변의 길이가 이쪽으로 변했다. 대응하는 변. 똑같이 이쪽 변의 길이가 이쪽에 대응한다. 대응변. 얘도 이쪽 변의 길이가 저쪽 변의 길이랑 대응한다. 대응변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대응변은 3개씩 있겠네. 색상. 오케이? 대응점도 색상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각도도 있습니다. 점에서 각을 그으면 이 각을 대응각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여기도 대응각, 저기도 대응각도 3개씩 그릴 수 있습니다. 3쌍씩. 오케이? 따라오니?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곧 배우겠지만 미리 쓰자. 얘들아, 닮음에서 사실상 직관적인 해석이 이겁니다. 바로 배수가 일정해야 돼요. 다시 닮음의 특징,
배수가 일정합니다. 왜죠? 2가 4로 바뀌기 위한 곱하기 몇이에요? 땡땡에서 2죠. 마찬가지로 4 땡에 8을 되면 2배죠. 3 땡에 6을 되면 2배니까 곱해진 수가 일정할 때를 사실상 닮음을 정의라고 봅니다. 이렇습니까? 저 이번 알기 어디까지 배워야 돼요? 상당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응할 때는 저희가 닮은 어떤 그 배수가 일정하다고 말할 건데, 자, 두 번째 성질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직관적이죠. 첫 번째 뭐냐면 증명 없이 받아들이면 돼요. 바로 뭐다? 자, 닮은 도형은 대응하는 변기에 길이가 똑같은 건 아니야. 근데 비리를 약분했을 때가 일정하게 나온다가 첫 번째 성질이야. 대응변의 길이가 일정하다. 예를 들어 내 그림상 얘들아 A, B랑 D를 대응시키고 약분하면 2대 4니까 1대2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아랫변과 아랫변끼리 비교하면 4대 8이니까 약분하면 1대2가 나오죠. 오른쪽 변끼리 비교해도 3대 6이니까 약분하면 1대2로 모두 같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약분했을 때 같아지는 비, 그래서 길이 비가 일정하게 나온다는 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오케이? 중간에 하나라도 들어갔지 않으면 닮은 게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닮은 두 도형은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이거는 일치해. 큰 각가 뭐야? 크기가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가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얘를 고작 확대한다고 해서 벌어지는 틈이 달라질까요? 다시 이걸 확대한다고 해서 이 벌어지는 틈 각도는 똑같을 거예요. 오케이? 여기가 40도였다면 저기도 40도. 여기가 50도였다면 50도. 두 배가 아니야 이거는. 각도를 두 배 하면 안 돼. 각도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오케이? 차이 알겠어? 길이는 배수가 어떤 배수, 길이 b가 일정한 거고 각도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오케이? 길이 b가 일정하다 또는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이 두 개 성질 외우세요. 이제 풀다 보면 외워져요. 되는구나 하면서. 오케이? 자 이제 3번 박스로 갈게요. 닮은 도형의 좀 구체적인 이제 성질들이 좀 나옵니다. 간다. 3번. 간다. 평면을 나와서 입체로 갑시다. 입체로 갑시다. 자, 입체 도형의 닮음도 일단 말해볼게요. 닮음. 근데 이것도 좀 자연스러운 정의가 있습니다. 확대 축소에서 포개일 수 있는 입체 도형. 포개일 수 있는 입체 도형을 닮았다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너희 집에서 보는 우유곽. 우유도 있어? 우유가 아니라 우유곽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입체 도형끼리도 닮았네라고 말할 거예요. S자를 구부려서 이렇게 닮았다. 오케이? 자, 근데 그때도 똑같아요. 대응하는 길이가 일정할 때. 예를 들어 가로, 세로, 높이. 가로, 크게 할게요. 자, 만약에 두 도형이 모여 있는데 배수가 일정하게 적혀 있으면 닮았다라고 볼 거예요. 오케이? 몇 배니? 모두 3배죠. 다시 모두 3배를 갖고 있는 거 보이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입체 도형도 우리는 닮았다라고 부릅니다. 확대했을 때 같아지면 또는 축소했을 때 같아지면 닮음이라고 볼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입체 도형에서는 또 뭐가 되냐면 성질이 있으면 첫 번째 똑같아요. 대응하는 모서리요 성들의 길이 비가 평면 도형과 비슷하게 평면 도형은 이 안에서 그런 거죠. 여기 튀어나온 거. 튀어나온 것들도 길이 비는 뭐한다? 일정하다. 변하잖아. 일정하다. 두 번째. 아까는 달라. 아까는 각도가 똑같았었지. 아까는 평면 도형에서는 각도가 같다였어. 근데 여기 각도가 아니에요. 바로 뭐죠? 차이점이 있어. 이분 봐서 뭐야? 각 대응하는 면, 대응면이라고 부를게요. 선생님 대응 각이 아니라 면이요? 네. 예를 들어 앞면을 바라봤을 때 앞에서 바라본 면, 얘가 닮은 도형이라면 입체가 닮았다는 건 대응하는 면의
모두 닮음이 보장이 돼요. 이해됐어? 전체가 비슷하다는 건 부분도 비슷하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과 저 부분 똑같이 옆면과 옆면도 윗면과 밑면끼리도 모두 확대 축소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천재입니다. 괜찮습니까? 아래면도 아래면끼리. 오케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따 문제 보면 쉽게 풀려요.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4번 박스를 별표 칩시다. 저희 4번을 별 칠까요? 요거가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가자. 자, 이거는 단골 주제예요. 닮은 B, 둘레 B, 넓이 B, 부피 B. 이 사총사를 일단 다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닮은 B, 둘레 B, 넓이 B, 부피 B. 오케이? 말이 좀 틀렸다네. 보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내가 그려드릴게요. 2, 3, 4짜리야. 여기는 좀 크게 할까? 좀 크게 할게 얘들아. 6, 9, 12야. 자, 일단 이 두 도형은 닮은 게 맞아요. 믿었습니까? 그러면 닮았을 때 수학자들은 이걸 요약해봐. 닮음의 요약. 바로 가장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최소 그 약분된 자연수 비를 사람들은 닮음비라고 불러요. 자, 닮음비가 뭐라고? 네. 그냥 가장 보기 좋은 곳 또는 대표비라고 대표예요. 대표 비.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그냥 어차피 닮았으면 배수가 일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한 쌍에 대한 변을 약분된 정도. 지금은 얘는 1대4 닮음이라고 말할 거예요. 닮음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몇 대 몇 닮음. 얘는 1대3 닮음이라고 말할 거라고. 왜냐면 여기를 비교하나 저기를 비교하나 이쪽을 비교하나 다 똑같을 거니까 그냥 가장 보기 좋은 대표 한 쌍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 물론 여기 비교하면 안 돼요. 대응하는 비끼리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닮은 비는 대표 비예요. 약분했을 때 나오는 비. 오케이? 자, 그러면 닮은 비는 가장 대표되는 비인데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그 도형의 둘레를 계산하고 비교해보자. 자, 둘레비야. 자, 근데 얘들아 이거 둘레는 해보자. 자, 간다. 싹 다 더해봐. 다시 삼각형의 둘레를 구해볼까 얘들아? 해보자. 자, 앞에 거 둘레 몇이야? 더하고 더해봐. 9죠. 여기도 큰 거 더해봐. 27. 그럼 둘레를 계산한 뒤 살짝 약분을 해보면 아까랑 똑같이 1대3이 유지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닮은 비를 알고 있다면 둘레비도 똑같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닮은 비랑 둘레비는 일정하다. 계산님, 왜냐면 커졌다가 약분하면 오케이? 항상 됩니다. 자, 근데 넓이는요? 넓이의 비율은요? 자, 이거는 내가 좀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이 삼각형의 높이를 내가 편의상 간다.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알았어. 3으로 할게요. 그럼 이게 서로 대응하는 닮음이 되려면 3배씩 증가했으니까 여기 높이의 3배, 여기는 9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재보자. 자,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의 절반 2분의 9. 여기는 넓이가 어떻게 돼? 9, 9, 81의 절반 2분의 81. 그치? 자, 근데 넓이를 계산한 뒤에 서로 비교하면 공통분모 날리고 최대한 9로 나누면 1대 9로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 나오는 넓이비가 약분된 정도인데 처음 닮은 비에 비해서 비슷하게 바뀌었죠. 이게 참 놀라운 현상이에요. 넓이는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뀐 것처럼 보여? 제곱으로 바뀐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닮은 비 위에 제곱을 붙이면 넓이비랑 똑같아진다는 건 증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사용하시면 돼요. 태인아 이유진이 넓이비는 뭐라고? 닮은 비의 제곱배라고 해요. 제곱배. 이렇습니까? 부피비는요? 쌤 이거는 평면도형인데요. 맞아. 한번 해보자. 자,
자, 우리가 대충 주사위로 그려볼게. 정육각형, 정육면체 2, 2짜리야. 기사님, 옆 동네는 두 개씩 드릴게요. 4, 4, 4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육면체랑 정육면체는 확대 축소로 볼 수 있는데 그 닮은 정도는 일단 알겠어.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야? 대응하는 곳을 찾아. 1대 2라고 말할 수 있어. 닮은 비는 1대 2야. 대표하는 숫자니까. 대표하는 숫자. 자, 근데 부피로 변형해보자. 부피. 얘 부피 몇이에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야.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만큼 나오겠지. 여기는 4 곱하기 4 곱하기 4야. 그럼 4, 16에 4배하면 24 나올 거야. 자, 근데 부피를 구한 뒤 한번 약분을 최대한 해보면 약분 최대하면 1대 8인 걸 알 수 있죠. 헉! 닮은 비는 1대 2였는데 부피를 재고 비교하니까 1대 8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니? 처음과 끝을 보면은 닮은 비를 부피니까 뭔가 세제곱 붙인 느낌이랑 비슷한 거죠. 이해됐나요? 그냥 1대 8이면 이게 세제곱이잖아. 오케이? 따라서 자, 부피비는 뭐가 된다? 만약에 닮은 비가 있었으면 어떤 세제곱으로 바뀐다. 세제곱배로 바뀐다는 게 부피의 성질이에요. 믿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책에 써있는 건 뭐야? 책에 써있는 건 요약된 결과예요. 요약된 결과. 자, 두 도형이 만약에 닮았다고 치면 대표적으로 정리멘트 그릴게요. 오케이? 자, 그때 이 한 변의 길이를 약분했을 때 내가 m 대 n이라고 넣을게. 다시 앞에 거 대 뒤에 거를 최대한 약분한 닮은 비 m 대 n이라고 부르자. 자, 그러면 m 대 n 인 이 두 도형은 둘레 비는 뭐라고? 자, 둘레 비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하는 비랑 닮은 비랑 둘레 비는 비슷해요. 오케이? 넓이 비는요? 참고로 이건 겉넓이라고 부를게요. 겉을 감싸는 모든 넓이, 겉넓이. 그 넓이는 어차피 아까 우리 평면에서 봤을 때 제곱배였잖아. 제곱배. 따라서 겉넓이는 제곱배.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이에요. 마지막 부피를 보고 싶을 땐 닮음을 찾은 것에 세제곱 붙인 수. 따라서 세제곱배로 바뀐다는 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나가 사용할 때 빠르게 나와야 돼요. 빠르게 나와야 돼요. 세제곱이겠지. 두 제곱이겠지. 세제곱이겠지. 이것만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넓이는 제곱, 부피는 세제곱. 넓이는 제곱, 부피는 세제곱으로 바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명도 있다 할 겁니다. 자, 다음 쭉 볼까요? 개념 원리 확인하기 1번부터 4번. 이거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닮음이 맞다면 용어들을 일단 알아야 돼요. 용어. 대응, 정, 대응, 각, 대응, 편. 이 상충사. 대응각, 대응정, 대응편.
자, 순서대로 풀어보자. 자, 1번의 6문제. 자, 용어 첫 번째 문제는 안 썼습니다. 자, 점 A에 대응하는 점. 그래서 점 쓰고 있으면 돼요. 점 E. 이름을 불러줘요. 이 점 이름. 2번은요. BC에 대응 변. 선분 FG라고 합니다. 이렇게 짝대기 표현. 선분 FG. 세 번째, F에 대응 각. F에 대응하는 자리는 여기로 읽으면 됩니다. 각 B. 각 B. 이렇습니까? 네 번째, 서로 닮은 정도. 닮은 정도를 숫자 말하면 닮은 B를 읽으면 1대 2점. 비례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1대 2. 5번, EF의 길이 2배가 되니까 8. 오케이? 그 다음은 각도는 변하지 않는다. 85. 혹시 다리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리 쓰세요. 자, 두 번째 그림. 입체 도형 길이도 닮았어요. 닮았어. 오케이? 가보자. 각각의 용어. 1번. CF에 대응하는 모서리. 자, CF는 여기거든.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여기겠죠? 3번 RU. RU. 오케이? 두 번째. 면에 대응하는 면. 면이니까 면이에요. 바로 면 P.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면을 PSTQ라고 쓰죠. PSTQ. 오케이. 물론 알파벳은 살짝 바뀌어도 됩니다. 아 잠깐만. 대응하는 면도 순서 중요한데. 순서. PSTQ. 그럼 세 번째 닮은 B는 대표 B 4대 7. 오케이. ST의 길이는 4대 7에 들어맞게 비례식을 세우면 아마도 분수꼴이 나올 겁니다. 2분의 21cm 또는 10.5. 다시 2분의 21 또는 10.5. 오케이. 비례식 잘 세워야 돼요. 이거 여기서 맞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다음에 3번 문제. 닮은 B, 넓이 B, 둘레비 이런 거 다 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지그사గ్ 바라봤을 때 닮은 정도는 6대 10이니까 약분하면 3대 5. 그치? 그거의 둘레비는 유지.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넓이는 살짝 바뀌어요. 제곱 100 2대 쓰면서 9대 제곱 100 25 쓰면 되겠다. 9, 25. 오케이. 자, 네 번째는 여기거든요. 직육면체에 둘겉부야. 둘레 건널비 부피. 첫 번째 닮은비 먼저 읽으면 8대 12니까 약분하면 2대 3. 그에 따른 건널비는 닮음을 어림하면 제곱하면 돼요. 건널비는 제곱대로 바뀝니다. 4대 9로 바뀌어요. 그리고 부피는 처음 거에 세제곱 붙이는 수 8대 27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둘레는 그대로 건널비는 제곱, 부피는 세제곱. 뭐야? 할만합니까? 네. 아, 눈이 훨씬 맞아. 아, 눈 아파. 영화관 2시간 반 보니까 전 눈이 찝찝하더라고. 오랜만에 영화 보니까. 그런가요? 졸려요. 눈이 아파요. 날씨도 덥다 보니까 시원한 곳을 나갔다 보니까 갑자기 영화관에서 나오니까 움직이는 과정에서 땀이 계속 나오고 막 몸이 피곤해. 버스 타봤지 않나요? 호텔에서 전 택시 타고 왔어요. 어. 전 아직도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나이 먹고 아직 운전면허가 없거든요. 무서워요, 참. 아, 무섭다기보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귀찮아요. 면허 따면은 운전하기 좀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택시 탔습니다. 네, 면허 없어서. 좋습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퀴즈를 내더라도 못 풀잖아요. 수학 퀴즈래요. 좀 쉽게 하거나 그나마 힌트를 그분이 좋아하는 거 같은데 이 쉽게 주머니가 하거나 힌트를 여자들은 안 좋아해요. 여자들 바로 숨기요. 네, 너무 있으니까. 감을 못 잡겠어. 뭐가 있지? 쉬운 거를 하거나 힌트를 제가 많이 뭐 주거나. 할까요? 저 아이디어가 있긴 한데 아이디어 뭐죠? 말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나와서 할까요? 나도 했던 말로 거. 할수 있네요. 그런 거 하는 네, 거. 넌센스 제가 싫어하는 넌센스 아니죠? 네, 수학 기준이다. 그러면 제가 빠르게 3분대로 풀어볼게요. 못 풀면은 5분 특별히 진짜? 그럼 이렇게 웬만하면 다 풀려. 시간이 잠시만요. 매우 어렵긴 해. 3분대로 풀겠습니다. 이 세상 무슨 수학 생각가지고 풀려. 방해. 근데 그걸 또 동호가 해설을 해야 되니까 아는 거 중에서 해야지. 띄어쓰기 띄어쓰기 다 띄어쓰기 풀표에 나. 쉼표 좀 해줘 쉼표. 아니면 슬러시를 보시면 그러고 싶어요. 아니 이게 아니라 어려워.
그 다음에 보자마자 참고로 딸입니다. 이거 쉼표 있는 거죠? 아니 어릴 네. 때 일어났어요. 그러면 쟤한테 집 보낸 거예요. 돈 앉아줘. 네. 2024년?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냥 2024년이었지. 기업명. 척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조용히. 이거 3시 아니에요? 3시. 아 보였습니다. 아, 네? 5분에 끝내는 건 끝나고 한 분이 끝났다. 와. 답은 이런 사실입니다. 네? 아니라고요. 불이가정. 부정 사실. 불이가정이에요. 100%입니다. 야 선생님이 아니까 보내지 우리가 찍었겠냐? 너무 쉬워요. 저는 옛날에 봤던 문제가. 야. 9분의 1이야. 아니, 이게 아니, 끊으면 아니. 되죠. 아이가 9단이죠. 4, 8, 12, 와. 16, 20, 23, 28, 32, 26. 아, 맞죠? 치게 나가지고 그래요? 밖에 안 나. 저 옛날에 그런 머릿속에 빨리 가졌어요. 뭐가 이게 뭘 의미하는 변형할 생각이냐면 거나 변형할 거 좀 밑을 거라. 그럼 다음엔 더 어려운 문제 가져오세요. 되겠습니다. 그냥 빨리 검색해. 자, 근데 시작합시다. 자, 일단은 대표 문제 1번은 뭐죠? 자, 일단 이거는 제목이 있어요. 닮은 도형. 근데 내가 닮은 도형은 회전시켜서 바라봐도 겹칠 수 있으면 닮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가 반드시 닮은 건 아니라서 그림에 짧고 긴 걸 대보면서 기례식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대표 문제 1번은 바로 보이죠? 그냥 대응배 읽기 대응배 읽을 때 살짝 회전시켜서 읽어야 돼요. 자,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뒷면 문제 두 개가 닮음일 때, 대응 모서리, 대응 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모서리 상전을 순서를 지키면서 열어주세요. 너무 쉽다. 첫 번째는 JK죠. 두 번째는 면 에이. 알파벳을 잘 보면 A, E, H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점의 순서대로 점점점점을 그리면 돼요. 좋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그냥 용어야. 닮음의 용어. 대응면, 대응변, 대응점. 자, 근데 대표 문제 2번은 뭐죠? 길이 구하기, 각도 구하기입니다. 다시. 대표 문제 2번은 길이 구하기와 각도 구하기. 닮음일 때 뭐가 되지? 대응변의 길이는 1.1.1점하고 대응각은 똑같다 해요. 각도는 똑같아야 돼요. 자, 그걸 보면 되겠죠? 바로 할까요? 이번 문제는 바로 풀릴 것 같아서 너무 쉽습니다. 확인 문제 2번. 두 도형이 닮았을 때 옳지 않게 계산이 된 것을 골라보세요.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지금은 A, B, C, D랑 E, F, G, H가 정직하게 닮은 거예요. 라고 적혀있으니까 A, B, C, D, E, F, G, H. 좀 이상하다 싶은 게 하나 있죠? 올바르지 않게 계산된 거. 바로 각도는 똑같고 길이는 비슷한 건데 아마도 네. 5번이 틀린 거죠. 오케이. 근데 그럼 얘들아 EF는 7cm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될까? 7cm가 아니라 살짝 아다리 맞추면 5분의 36으로 바꿔야 됩니다. 7.2. 네. 다음 쪽. 대표 문제 3번. 입체 도형 길이도 평면 말고 입체 길이도 닮았어요. 그러면 바로 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서로 닮아지려면 길이를 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기대식에 들어맞는 X자리랑 Y자리를 구하면 네, 아마도 9랑 8 나와서 2개 더하면 17이 답이 될 겁니다. 오케이? 맞았나요? 17? 예.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대표 문제 4번 또 그냥 바로 합시다. 입체 도형에 닮은 비가 있다면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땐 제곱배, 부피를 구하고 싶을 땐 세제곱배로 식을 변형해서 답을 내주셔야 돼요. 닮은 비와 넓이, 부피. 갑자기 비례식이 나오나? 길이 구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막네. 뚱캔, 콜라 뚱캔이요. 콜라 뚱캔, 빈티지. 25cm가 높이고요. 여기는 15cm가 높입니다. 근데 여기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cm. 여기는 몰라요. 첫 번째 일단은 1번은 뭐하래? 닮은 비를 읽으면 차례대로 앞에 거 대 뒤에 것을 읽으면 됩니다. 또 닮은 비는 약분된 정도를 구하면 5대3. 닮은 비는 5대3이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동네에서 밑면의 둘레를 물어봤어. 밑면의 둘레야. 그럼 반지름을 일단 알아야 되겠지? 따라하고 있니? 예. 반지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5대3이 반지름 대 반지름. 여기 x라고 적으면 10대 x. 그럼 앞에 게 2배 됐으니까 이것도 2배 하면은 그래 맞겠다. 이 정도. 그래서 여기 6인 거 구한 뒤에 반지름 있을 때 원의 둘레 공식. 원의 둘레 공식 2파이 r. 반지름의 2배하고 파이 붙이면 돼요. 2파이 r. 정답은 두 번째 문제 답은 12파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센티미터 수. 오케이. 닮음을 이용하면 둘레도 구할 수 있구나. 네. 오케이. 대표 문제 5번은 넓이를 구할 때는 제곱배를 신경 써줘야 돼요. 보이는 수의 제곱배. 보이는 수의 제곱을 해줘야 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거 아마 많이 틀 것 같은데 일단 도전해보세요. 확인 문제 5번은 저게 사각형끼리 닮았다고 치면 저 기역자 모양의 넓이는 몇이 나올까요? 이거 아마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대표 문제는 쉬운데 대본에 오답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오케이 그렇죠. 정말로 의도대로 다 틀려주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확인 문제 5번 오답이 좀 많습니다. 대부분의 오답은 12로 쓴 겁니다. 10이라고 썼으면 다 틀린 겁니다. 자, 왠지 보셔야 됩니다. 자, 얘들아, 닮음을 볼 때는 기준점을 잡아야 돼. 기준점이야. 얘들아, 지금은 이쪽 A 프라임, D 프라임, C 프라임, B 얘는 가위로 잘랐을 때 얘랑 B를 기준으로 퍼진 거. 다시 B를 기준으로 자른 거, B를 기준으로 큰 게 서로 잘랐을 때 닮음인 거예요. 다시 지금은 작은 거 이랑 닮음 이라고
지금은 얘는 가위로 잘라서 떼어내고 다시 붙이고 전체. 얘랑 얘가 닮음인 거야. 알겠니? 여기랑 닮은 게 아니라고. 안 닮았어 이거는. 전체가 닮은 거지. 오케이? 따라서 뭐 해야 돼? 이거 닮은 비 잘 조사해야 돼. 첫 번째 여기 밑변액이 이렇게 적혀있잖아. 여기 몇이야? 6 더하기 3. 9로 닮았어. 오케이? 따라서 닮은 비 적으면 어떻게 돼? 3대 2. 약분해서 적으면 2, 3이에요. 오케이? 그치? 근데 우리 문제에서 작은 놈의 넓이가 24야. 얘를 이거가 좀 중요하다. 그럼 얘가 지금 24니까 얘는 제곱배를 시킨 게 닮은 비의 제곱배야 돼. 따라서 지금은 4대 9만큼 넓다라고 합니다. 닮음의 제곱배가 넓은 정도예요. 따라서 4대 9가 실제 넓이 대 실제 넓이. 24대 잠깐 동안 x라고 적을까? 이 넓이를 x라고 적을게. 사각형의 넓이를. 그럼 이거 들어맞는 거는 계산해 봐야 돼요. 오케이. 6배니까 6배. 그래서 54에 들어맞아야 된다고. 오케이? 따라오니? 어렵다니까. 54니까 마지막은 뭐 해야 돼? 여기까지가 54이야. 근데 그러면 54, 24 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꼬다리, 이 테두리 부분은 넓이가 30이라고 알아셔야 됩니다. 이해됐니? 네. 12는 오다 봅니다. 왜? 제곱을 안 했을 거예요, 대부분. 제곱 안 하면은 안 돼요. 닮음을 제곱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제는 부피비입니다. 부피비는 뭐였지? 세제. 닮음의 세제곱. 닮음 비에 세제곱 시키면 부피가 됩니다. 바로 풀어볼까요? 이거 갈 겁니다. 뭐야, 아직 8분 남았네. 왜 없어가지고? 몰라. 빨리 좀 봐. 서로 비슷해 보이는 꼭 깔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면, 자, 확인 문제 6번은 길이가 전혀 안 써있죠. 근데 부피를 재보니까 81파이랑 192파이야 라는 부피를 먼저 줬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뭐 하면 돼? 닮았으니까 부피끼리 검사해보자. 근데 부피비를 적으면, 자, 부피 B야. 부피의 비교 81파이 대 192파이. 근데 이거 비례식 적고 나서 약분 최대한 시켜보자. 약분 최대한 공통 파이 날릴 수 있고요. 공통 파이. 공통 약수. 9로 나눠 떨어집니까? 3이요? 3으로 합시다. 그럼 3으로 나눠 떨어지기 보시면은 7대 27 정도 대 64. 해보세요. 해보시면 64 나올 겁니다. 자, 4의 근데 세제곱 대 4의 세제곱이요. 근데 이 숫자는 가만히 보니까 각각을 소인수분하면 이음자로 소인수분 해주시면 하면 이게 27은 3의 세제곱으로 뜯어붙일 수 있어요. 333 27. 64는 땡땡땡의 세제곱 바로 4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이만큼 커졌다는 건 소인수 분해보니까 각각의 세제곱을 뗐을 때 밑에 놓인 각각이 닮은 비겠죠. 닮은 비에서 3대 4. 따라서 얘는 지금 어림 잡으면 B 대 B가 3칸 대 4칸으로 보일 수 있고 따라오니? 네. 근데 구하라는 건
닮은 비가 아니라 네. 건널비를 물어봤으니까 마지막 걸 건널비는 방금 구한 닮은 비를 바꾸면 돼요. 바꿔. 제곱으로 바꿔요. 따라서 2대16이 올바른 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연습해야 돼. 닮은 비를 구하는 게 가장 최선책이에요. 제일 좋은 거. 근데 닮은 비가 없다면 간접적으로 구해야 돼. 간접적으로 부피를 먼저 약분해. 소인수 분해해봐. 3과 4의 친척이니까 3대다. 오케이? 마지막은 제곱까지. 그런 식으로 둘레, 넓이, 부피, 비를 닮은 비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다음 주 넘겨볼까요? 바로 두 문제가 한 장 더 생겼습니다.